테크가 즐거운 인테크입니다. 오늘은 원 플러스의 패드 2를 소개하면서 갤럭시 탭 S10 시리즈와 간단하게 비교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외관부터 보시죠. 12.1인치 대화면을 가지고 있는데요, 굉장히 가볍고 얇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특징적인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화면 비율입니다. 7:5 비율로 출시를 했어요. 보통 갤럭시 탭은 영상 보기 쉽고 아이패드는 문서 보기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바로 화면 비율 때문이거든요. 이 제품은 그 중간 비율인 7:5를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아마도 기획자 입장에서 그 둘을 모두 잡고 싶어서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굉장히 둥글게 디자인을 해놨는데 이게 핸들링을 할 때는 상당히 좀 좋더라고요. 이렇게 가로 세로를 넘나들면서 핸들링을 할 때 부드럽다 보니까 손에 있는 감촉도 좋았고, 뒷면을 보시면 CNC 공정을 통해서 예전 아이패드와 좀 유사하게 만들어냈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색상뿐만 아니라 이 감촉까지도 예전 아이패드 9세대까지의 그때의 그 향수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뒷부분에 있어서의 특징은 왕눈이 카메라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좀 불호기는 한데 다른 분들께서는 어떻게 느낄지 상당히 궁금하고요. 부팅을 하게 되면 한국어를 바로 고르실 수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글로벌론 버전으로 출시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편리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위치를 선택할 때 대한민국을 고를 수가 없습니다. 시차가 없는 일본을 고른 후에 셋 에디트를 통해서 로케이를 변경하실 수가 있는데, 이 부분에서는 저는 살짝 좀 자존심이 상한다라는 느낌이 들기도 했어요. 참고로 중국은 시차가 있기 때문에 고르지 않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디스플레이를 보시면 3K IPS LCD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LCD이기 때문에 경계선에 있어서 조금 더 샤프하다라는 느낌을 받게 되고요. OLED에 비해서 쨍함은 좀 떨어지지만 자연스러움에 있어서는 좀 더 앞서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세팅에 들어와서 디스플레이 및 밝기 그리고 화면 주사율로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시면 주사율이 144Hz까지 지원됨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자동 선택을 선택하시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이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최대 밝기는 900니트를 지원합니다. 엄청나게 밝은 수준은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사용하는 데는 무난한 밝기다 라고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900니트의 밝기는 기본 조명 아래서 보더라도 사용성에 있어서는 전혀 문제가 없는 수준이에요. 자, 여기서 잠깐 갤탭을 출연시켜서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화면 색상 모드로 들어와서 비교를 해보시면 갤럭시 탭의 경우에는 화이트 밸런스를 차가운 쪽으로 끝까지 이동을 시켜놨을 때 두 화면이 좀 비슷하다라고 느껴지게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원 플러스의 패드 2 색감이 조금 더 취향에 맞는다라는 생각도 했고요. 자, 설정에서 확인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이 또 있는데요, 기기 정보로 들어가서 보시면 옥시전 OS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은 삼성의 원 UI처럼 원 플러스에서 따로 개발을 해서 올려놓은 UI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전반적인 OS의 만듦새가 상당히 수준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가장 놀라웠던 부분이 화면 분할이에요. 지금 세 가지 어플을 동시에 띄워놓고 멀티태스킹을 하고 있는데요, 갤럭시 탭도 저건 되잖아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좀 다릅니다. 갤럭시 탭은 이렇게 세 가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의 창을 늘리고 줄이는 그러한 동작은 가능했지만, 이거 보세요. 자,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하면 확대를 시켜서 그 앱에 조금 더 집중할 수 있게 하면서 다른 앱으로 쉽게 건너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아이패드의 스테이지 매니저하고 갤럭시 탭의 화면 분할을 좀 합쳐 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원 플러스의 개발자들이 아이패드와 갤럭시를 적절히 잘 섞어보자라는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저는 근데 이 부분이 편했습니다. 그리고 생각을 많이 했구나라는 느낌이 드는 게, 가로 세로에 대한 움직임도 또 다릅니다. 세 가지를 띄웠을 때 가로로 펼쳐지는 경우도 있고요, 여기서 펼치기를 누르면 하나의 앱은 조금 더 크게 볼 수 있게 해주고 나머지 두 개의 앱은 오른쪽으로 축소를 시켜서 던져줍니다. 움직임 자체가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고 UI를 만들었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중국 제품이 맞나라는 느낌을 받을 정도로 다시 한번 이 제품을 보게 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이 제품에 또 하나 놀라운 점이 있습니다. 스피커가 무려 물리적으로 6개가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사이드를 보다 보면 스피커 구멍이 굉장히 많다라는 걸 느끼실 수가 있어요. 상당히 빵빵한 소리를 내주는데요,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처음 그날처럼 그댈 보면 행복해져, 떨림을 잊었던 마음도 터질 듯 설레 마치 팝콘. 너와 나 둘이 정신없이 가는 곳, 정처없이 가는 곳, 정해지지 않은 곳. 아이들은 3살 되며 학교 가고 산책 갔다 오시는 아버지의 양손에는 딸각딸각 아침 짓는 어머니의 분주함과 엉금엉금 냉수 찾는 그 아들의 게으름이. 네, 좀 여러 곡을 들어봤는데요,
전체적인 볼륨은 약간 작을 수 있는데 이 태블릿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까지만 볼륨이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이패드보다는 분명히 공간감이나 이런 부분에서 조금 떨어지는 게 사실이지만 전반적으로 이 정도 퀄리티는 저는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그리고 사운드 관련해서 설정 부분에 들어가면 여러 가지 좀 볼 수가 있는데요. 홀로 오디오를 클릭하고 들어가시면 오디오 출력 기기를 선택할 수가 있고 켜고 끌 수가 있습니다. 자, 쉽게 말씀드리면 공간상의 오디오 소스의 위치를 정할 수 있게 해놓은 건데 사실 태블릿 같은 경우는 그냥 내 앞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스피커의 위치가 바뀌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설정을 한다고 해서 큰 변화를 느낄 수는 없었고요. 혹시나 이어폰이나 헤드폰을 쓰신다고 하면 조금 차이를 느낄 수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체험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원 플러스의 패드 2가 호평을 받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스냅드래곤 8 Gen 3를 탑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성능을 보여드리기 전에 여러분들께서 꼭 알고 가셔야 될 기능이 하나 있습니다. 고성능 모드 진입을 하는 방법인데요. 배터리에 들어가시면 아래쪽에 기타 설정이 있습니다. 보시면 고성능 모드를 켜고 끌 수가 있어요. 일반적인 브라우징이나 독서나 콘텐츠 시청을 하시는 분들께서는 일반 모드로 사용을 해도 문제가 없겠지만 게임이나 멀티태스킹 등 성능을 뽑아내야 되는 분들에게는 고성능 모드가 필수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 벤치마크 점수만 보더라도 고성능 모드를 끈 일반 상태에서는 싱글코어 924점, 멀티코어 4189점이고요. 고성능 모드를 켜고 테스트를 하면 싱글코어 2109점, 멀티코어 6162점입니다. 자, 그러니까 고성능 모드를 껐을 때는 젠3가 들어간 게 맞나? 라는 그런 스코어가 나오고 있어요. 3D마크 와일드라이프 익스트림 테스트를 돌려봤습니다. 평균적으로 3500에서 4000점 정도를 오고 가고 있고요. 유지력은 81%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테스트를 하는 동안에 중앙 상단부의 발열이 계속 느껴졌는데요. 아마도 이 발열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을 하지 못해서 고성능 모드를 따로 빼놓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이 부분에서 한 가지 불편한 점이 또 존재를 했습니다. 바로 고성능 모드를 진입하는 방법인데요. 따로 이렇게 퀵 패널에 빠져 있지를 않아요. 배터리, 기타 설정으로 들어가서 설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좀 불편했습니다. 자, 이렇다 보니까 고성능 모드의 존재를 모르시는 분들께서는 그냥 원 플러스를 반쪽짜리로 사용할 수도 있는 거예요. 제가 게임도 몇 가지 돌려봤는데요. 아무래도 12.1인치 대화면이다 보니까 양손으로 이렇게 들고 게임을 하기에는 좀 쉽지 않았습니다. 자, 성능은 굉장히 빠릿했고요. 게임이 시작되면 게임 엔진이 켜지면서 또 성능을 관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요. 자, 이쯤에서 삼성의 갤럭시 탭 S10 플러스하고 1대1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성능 면에서 삼성의 갤럭시 탭 S10 플러스 같은 경우가 미디어텍의 디멘시티 9300 플러스를 탑재하면서 굉장히 많은 기대와 우려를 같이 가지고 출시를 했어요. 혹시나 하는 기대감도 좀 있었는데 테스트를 해보니까 살짝 아쉬운 부분이 존재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삼성의 갤럭시 탭이라는 거기에 S라인이라는 기대 심리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점수를 1대1로 비교를 해보더라도 싱글코어 같은 경우는 오히려 젠3보다 조금 낮은 점수를 나타내주고 있었고 멀티코어 같은 경우는 조금 높은 점수를 가지고 있기는 했지만 이 부분에서는 실망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상 삼성이라는 브랜드 파워 그리고 국내에서 AS가 손쉽게 가능하다라는 지점을 빼고 자,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긴 하네요. 방수 방진을 제외하고는 성능적으로 더 메리트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지점이 없었고요. 가격도 보시면 거의 2배에 육박하는 가격이에요. 그러다 보니 가성비라는 측면에서도 추천 포인트가 없었고요. 원 플러스 전용 펜슬과 키보드가 오면 S펜과 1대1 비교를 통한 영상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하고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굳이 한 가지 앞선 부분을 또 찾아보라고 한다면 AI 관련된 소프트웨어를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설정에 들어가서 보시면 갤럭시 AI라는 탭이 따로 있을 만큼 AI에는 좀 진심으로 다가가고 있는 삼성전자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AI 기능을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이게 큰 장점이 될 수도 있겠어요. 원 플러스에도 AI 관련 기능들이 있는데요. 제가 펜슬 설명을 하면서 AI에 관련된 기능들도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은 원 플러스의 패드 2를 소개해 드리면서 삼성의 갤럭시 탭 S10 플러스와 간단한 비교까지 해드렸습니다. 개인적으로 일반적인 태블릿 사용 용도로 본다면 원 플러스의 패드 2가 만듦새가 정말 상당하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외관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까지 상당한 만듦새를 보여주면서 이제는 중국 기술을 그냥 무시할 수가 없겠구나 라는 걸 정말 강력하게 느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고 하면 댓글로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